자, 원체 노출돼 있던 내용이어서 이 부분이 뭐 추가적으로 변동성을 줄지는 좀 더 봐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카카오페이의 기억이 나쁘지 않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22년도죠. 22년도에 상한가에 진입이 됐었어요. 그때 거래대금이 한 6천억 정도 터졌습니다. 22년도 9월로 기억을 하는데 22년도 9월 9일 날이 11월 그래서 11월 9일 날이 일단은 11월 11일인가요? 11일 날 카카오가 시가총액 거래대금 1조를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22년 하반기에는 거래대금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삼성전자 간헐적으로 거래대금 나오는 거 빼고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카카오가 1조 수준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20% 변동이 나왔고 카카오뱅크가 24%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상한가 들어갑니다. 11일 날에 정확히.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오버슈팅 나오고 요 흐름을 한 번 더 보자는 거고 상한가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유통 물량이 작아요. 지금 대주주 지분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83.14%예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40%로 돼 있습니다. 합산해서 사실은 90% 그러니까 중복 외국인 중복 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 지분을 빼고 나면은 유통 물량이 시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개인 소유 물량이 한 3% 정도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3% 정도뿐이 개인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 올라오면 뭐 당연히 차익 실현 외국인들 기관 차익 실현의 기준이 나오겠죠. 그런데 일단은 가볍다. 메이저들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방향성 기준이 매우 가볍게도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일단은 상장 승인이 돼서 계속 얘기 있다가 미국의 이제 증권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을 상장 승인한다. ETF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SEC가 상장 승인을 하게 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이 추세가 강화가 되려면요, 계속해서 거래가 터져줘야 돼요. 누가요? 뭐 우리기술투자 상한가 들어갔죠. 한국 하나투자증권 지금 28%뭐 상한가 수준까지 그리고 뭐 다날 뭐 이런 종목군들 카카오페이까지 움직이겠다라는 거는 사실 생각을 안 했는데 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종목 검색기에서는 52,600원에 포착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고점 찍고 탈퇴 신호까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지금의 위치 우리는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 게 55,300원 문자는 이제 55,500원으로 나가긴 했습니다만 55,300원으로 좀 들여다볼 거고 거래가 지속된다면은 이쪽도 이제 뭐 새로운 이슈거리의 테마 형성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전체 거래가 수반됐을 때 카카오뱅크를 기준으로 잡아서 카카오페이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차 편입을 했고 멈춰 있는 거예요. 뭐 그래도 뭐 수급이라도 들어오든 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좀 놓고 보실 수 있는 기준이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드린 거고 하나증권도 지금 갭상승이 나온 이후에 바로 검색에 뜨고 오래간만에 이제 S 기준에서는 계속 이렇게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투자증권 쪽에 검색기 포착이 됐을 때 빠르게 올려드렸어요. 빠르게 올려드렸고 그렇게 해서 처음 딱 올려드렸을 때가 13%였나요? 어쨌든 빠르게 올려드리고 우리기술투자 뭐 다날 뭐 하나투자증권 뭐 이런 식으로 전부 형성이 됐었죠. 그 흐름 부분은 이제 뭐 검색기 확인하시면 되겠고
요 기준에서는 이제 분봉 오래간만에 거래가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터지지 않는 한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거고, 이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까? 이왕이면 수급이 좀 들어와 줘라. 그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위메이드 좀 이따 전략 꾸릴 거고요. 그리고 IT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 변동성이 제한 쪽이고 아직까지 눌려 있다 할지라도 그쪽 비중은 유지하시고 또 유지 이상의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여간 뭐 지금은 얘만 들여다보죠. 나머지 종목 다 설정 잡아드릴 테니까. 결론적으로 카카오페이의 이러한 그 흐름 부분을 다시금 오늘의 기준에서 거래가 없던 부분의 거래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터져준 거잖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그래서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의미를 먼저 부여하자. 그래서 이 거래량이 아닌 거래 대금의 기준을 놓고 보고 시장의 전체적인 그 기준에 뭐 올해 들어서만 이렇게 볼까요? 올해 일봉의 의미가 있을까요?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 오케이. 그렇게 해서 주봉 기준에서 이제 지난 22년 11월 말씀드렸고 그때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었고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좀 주춤거리는 흐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이제 거래 대금은 여기서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월봉 기준에 정확하게 하락 장악형이 뜨면서 우리는 이 카카오페이에서도 뭐 엄청난 수익을 잡아냈었죠. 엄청난 수익을 잡아냈었고 그리고 요 기준은 뭐 무조건 다 하락의 기준으로 단 한 번도 월봉 기준의 패턴을 돌린 적도 없었고 그리고 나서 11월 달 기준에 이제 이 패턴이 지속이 됐으면 제일 좋을 뻔했는데 아쉽게도 지속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32,000원짜리를 얼마예요? 이 정도 가격까지 들어올리고 32,000원 저점에서. 그러니까 뭐 이걸 정확하게 줄을 그어 놓는다면 32,000원 저점 가격을 요 자리까지 들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 71,900원 여기서의 그 고점 부분을 설정해야 되니까 71,000원 뭐 이렇게 32,000원에서 그냥 한 달에. 그렇다고 시가총액이 작느냐? 안 작아요. 유통 물량이 작다고 그랬지 시가총액은 커요. 지금도 7조 5천 1억 3,400만 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주가에 아직 가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 지금 오늘의 이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 그런 내용들의 흐름이 과연 이쪽에 계속적인 모멘텀 변동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느냐. 뭐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 탄력이 나오려면 이 거래량이 3천만 주 터져야 되는 게 옳고요. 그리고 이 거래량 3천만 주의 기준은 진짜 뭐 한 달 만에 더블 수익의 기준인 거고 벌써 이미 오늘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주가는. 그래서 요 정도. 그리고 이것도 아니야. 요 5M 20M 요거만 넘겨도 돼요. 그래서 일단 월봉 기준의 거래대금의 중요도 부분이 얼마큼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간 단위 무조건적으로 뭐 비트코인 ETF 상품이 승인됐어요. 그러니까 대박 날 겁니다. 뭔 대박이나 관련해서 뭐 ETF 상품 비트코인 승인됐다고 해서 성장주들 또 혹은 관련주들이 이슈에 노출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가 없으면 못 가죠. 오늘 다 좋은데 예를 든다면 다 좋은데 다날은 왜 못 가 그러면 다날도 막 상한가도 가고 가볍게 움직이던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거래만 수반되면야 뭐 요 라인까지의 흐름을 놓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확인 과정이니까 아예 안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의 종목군들을 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기술 투자 뭐 하나 투자증권 이런 쪽을 놓고 볼 수는 없으니 그래도 기존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조정에 55,000원대 55,100원에 저점을 찍고 돌렸는데 물량을 뺏길 뻔했던 위메이드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차분차분하게 대처를 하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봉의 기준에서 지난해 뭐 10월 이후에 기준에 ETF 상품,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ETF 상품 승인 부분은 뭐 작년 뭐 그 이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새삼스럽게
날 필요는 없고요. 주봉의 기준에 목요일날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음 주까지 이제 좀 연동되어 주기를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에서 거래가 수반되면은 편해요. 대처가 편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처하기가 참 편합니다. 예, 그래서 뭐 11월부터 볼까요? 뭐 4분기까지 꼭 안 봐도 되니까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캔들 기준까지 뭐 체크를 하면 더 좋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사실상 여기는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래대금 없기 때문에 개별 매매 기준이고, 여러분들이 누가 옆에서 야 우리는 여기서 매집했다 뻥치지 말라 그래. 하루에 9만 주, 하루에 거래량 9만 주뿐이 안 나왔어요 최근에. 예? 근데 어디서 이걸 매집을 해? 뻥치지 말라 그러고, 오늘 변동성이 나올 때 검색기에서 포착된 것처럼 빠르게 포착이 됐다면, 그러면 뭐 52,600원에 포착이 됐을 때 거기서 뭐 빠르게 야 이거 봐라 얘도 움직이네 하고 들어갔다면, 그러면 뭐 10% 수익 내고 나서 이제 재편입 모색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스타트 잡아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대박 나셨죠 하는 그 현혹시키는 얘기들에 빠져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대박이 나려면 눌려있더라도 두산 로보틱스, 또 오늘 굉장히 방향성이 기대 요인과 반대로 움직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런 애들이 좀 누적적으로 어찌됐건 다 수익이잖아요. 응? 그런 기준이 잡혀 있어야 돼. 포스코문 DX 지금 눌려있다 할지라도 오늘 가격 반발력 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준점이 명확해야 돼. 응? 그냥 뭐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서 움직임을 가져가거나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주봉 기준하고 이제 일봉에 대해서도 거래량을 설정을 할까요? 일봉도 한번 뭐 들여다 놓고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분봉도 놓고 봐야 되고요. 그게 이제 일봉 기준에서도 보시면 거래대금이 사실상 어찌됐건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줘야 된다라는 거고, 앞전내 고점을 지금 이렇게 터뜨려주고 움직이는데, 분봉 보시죠. 뭐 일봉 아주 먼 옛날로 볼까요? 거래 대금하고 이렇게 해서 2022년도 것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봐봅시다. 2022년도에 이 바닥 찍고의 흐름, 저거래 대금이 형성되어 줄 거냐, 이제 스타트 단계 기준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의 거래량이 지금 벌써 이미 뭐 어마어마하게 터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0만 주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300만 주의 기준 거래, 300만 주가 3천억 거래 대금의 기준이 잡혀 있고, 그 밑에 이제 스타트 범위가 1,000억. 저 때는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 완전히 축소돼 있을 때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0억 수준의 기준인데, 이렇게 촘촘하게 1,000억, 2,000억, 3,000억 기준 잡아서 오늘 기준에 마감 때까지 거래 대금 얼마 나올 수 있을까요? 2,000억은 나올 수 있어야죠. 그게 스타트가 돼야 돼요. 그게 스타트가 돼서 3,000억 또 5,000억 이렇게 하루 거래 대금이, 그래야 상한가 들어갈 때 6,000억. 그러니까 요 자락에서 이제 뭐 꼬리 달고 내려온다 해도 이게 추세라면은 다음 주까지 거래가 터지고 오버슈팅 거래량이 계속 나오겠죠. 계속 거래량이 나와야 돼. 거래량 둔화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좀 놓고 잡아야 돼요. 엔캠 다행스럽게 잘 돌리고 있고, 엔캠의 기준에 일단 거래 부분이 어제보다는 둔화돼 있더라도 최근 그 흐름에는 부합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엔캠도 또 들여다 볼 건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시다. 도저히 아니다 싶은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는 어금니 앙당 물고 손절을 해야 되고, 좀 버팅길 수 있다,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시장의 지수 영향으로 치부해서 대처하면서 기준을 또 잡고, 뭐 이런 식으로 기준 잡으면 돼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지금 오늘 보시면 동시효과 이후에는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여기서부터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터질 때 기준이 52,600원을 넘길 때 기준이죠. 검색기에 얼마에 떴다고요? 52,600원. 이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 전에는 못 사. 아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거짓말쟁이들 얘기하는 것, 아유,
아주 뻔뻔스럽게 방송에서도 우리는 뭐 바닥에 매집했습니다. 언제? 거래가 없는데, 거래 대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매집을 해? 어? 지들 고객들 무슨 뭐 500명이 있네, 1000명이 있네, 어떻게 매집할 건데? 근데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정확하게 52,600원, 52,400원 이 자리에 떴단 말이야. 그럼 52,500원이라고 해놓을게요. 어? 그리고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린 가격이 얼마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2,500원 요 자락에서 검색기에 뜬 거고, 그리고 우리는 최대 매수할 수 있는 범위가 무조건 따라붙고 무조건 거기서 산다라는 게 아니라 거래는 일단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폭의 기준은 55,300원까지만 따라옵니다. 왜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얼마? 그것도 준비해주세요. 이거 올려드리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15%대까지 따라 붙는다. 그 기준. 그래서 그러한 그 흐름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뭐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도 지금 이제 캡처를 뭐 제가 막 캡처를 막 그냥 열심히 잘해서 잡아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때 이제 그 검색에 떴을 때 이제 캡처를 해서 올려드리는 거고, 이렇게 HTS 버전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올려드린 것처럼 이러한 자락에서 이미 다 포착이 돼서 매매 기준이 설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카카오뱅크가 빵 뜨는 순간 저도 깜짝 놀라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뜨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렸었잖아요. 그 가격이 한번 지금 봅시다. 찾아가지고 보고 하는 게 낫죠. 카카오뱅크가 29,250원이에요. 제가 캡처한 게.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54,500원에. 그러니까 여기 52,500원보다는 한 템포 좀 늦었죠. 늦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저 가격에서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편입할 수 있다, 편입한다, 문자 내보내겠습니다 하고 주춤거리다가 문자가 못 나왔어요. 주춤거리다가. 그러니까 이때 기준에 보시면 요렇게 우리 기술 투자는 이미 상한가 같고, 하나투자증권도 갭상승 12%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카카오뱅크페이 54,500원. 그리고 나서 이게 22%까지 올라가죠. 22% 58,000원까지. 그럼 54,500원에 편입이 됐어도 수익 범위가 창출이 되고, 뭐 차익 실현 혹은 추가 편입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모색해보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래가 터지고의 흐름이니까, 그 이슈 범위니까 지금 이제 딱 우리 매수할 수 있는 가격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내드렸던 건 이제 55,500원에 요 자락에서 문자 사인을 보내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의 그 기준점을 검색대에서 같이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7300 377300 어차피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1조 미만짜리는 개별 매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종목이 위메이드, 그리고 나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도 한번 들여다볼까의 수준, 그죠? 오늘 52,500원 검색기 포착, 그리고 나서 요 기준이 고점인 거고, 1.5%에는 개별 기준의 차익 실현 여부를 고민을 하는 거고, 변동성이 크고 출렁거리니까 만약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라면은 어떻게 해요?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차익 실현 범위를. 그리고 밑에서 또 볼 수 있는 거고, 고점을 넘기면 또 위로 따라 붙더라도. 그리고 마지노선 범위는 3%. 여기서는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재차 이제 그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이 요 자락인 거죠. 시초가하고 뭐 고가하고 뭐 큰 상관이 없으니까 요 자락에 눌림목이 나오고 되돌린다면, 요 위에서도 뭐 우리 기준에서 55,300원까지 기준에 되돌린다면, 여기가 이제 딱 우리는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 범위가 여기서 잡힌다. 여기서 매수를 하고, 거래가 이제 첫 번째 거래 터진 거니까 매수를 하고, 프로그램 수급이나 이런 수급 범위까지도 긍정적이다. 혹은 수급은 제한적인데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인다. 어제 한글과 컴퓨터처럼 막 거래 팡팡 터뜨리면서 5분에서 쫙쫙쫙 당겨요. 그러면 뭐 편안하게 들여다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되죠. 그렇게 해서 그 기준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계속 흘러내려요. 그럼 일시적으로 변동만 확장됐다라고 하고 1% 들어간 부분은 안타깝지만 손절 범위. 그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편입으로 비중을 담가 놓는 위치로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55,300원의 기준이 요 자락에 잡히는 거고, 그리고 편입으로 이제 체크를 동그라미 쳐놓을 거예요. 박스를.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 그러니까 이제 중립 범위하고 그리고 마지노선 범위하고 설정을 하겠죠. 그게 이제 57,100원하고 그리고 마지노선 범위가 56,300원, 57,100원. 여기는 이제 5%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기준. 그리고 요 기준 56,300원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그 신호 나오고 편입의 기준이 잡히실 수 있었던 범위가 이거 해드리고 이제 우리 쪽 종목도 봐야죠. 이 기준에 명확하게 신호가 나온 기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자락이다. 나머지는 중립. 그렇게 해서 신호는 여기서 나왔고, 요 자락까지 뭐 요 가격의 기준이 되겠죠. 어찌됐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박스를 여기까지 쳐드릴까요? 가격 기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눌림 수준 변동률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요 가격이 중립이라고 친다면, 요 가격까지가 중립이라고 친다면 마지노선 범위는 여기가 이탈될 때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옳다. 그리고 검색기 갖고 계시면 이제 이런 부분이 개별 기준에서 들여다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가 아니라 요 위의 기준, 그리고 어느 자락에서든 저점을 형성하고 2%를 돌린다 라고 한다면 그 기준에서. 그래서 이미 거래는 터져 있어요. 이미 터질 거래는 터져 있는 거예요. 가장 지금 오래간만에 최상의 거래가 터진 거죠 지금. 그래서 당연히 이 거래가 터져준다면 제일 좋지만, 지금의 기준은 저 거래까지 말하지도 않아요. 20만 주도 말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10만 주만 넘기고 돌려도 충분합니다. 왜? 이미 거래는 어마어마하게 터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 거래가 터진다면 말 그대로 11월 11일처럼의 상한가도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기술 투자나 하나 투자증권에 뭐 두나무 지분 갖고 있는 거나 이런 부분하고의 또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결론적으로 5분봉의 기준에서는 어제도 이제 한글과 컴퓨터에서 이런 기준에서 좀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자 사인을 추가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면 내보내는 기준으로 설정을 잡을 겁니다. 매수 사인을.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최악의 경우 뭐 손절도 한다. 이 개념, 이 기준 설정을 잡아놓은 거예요. 카카오뱅크도 똑같아요. 카카오뱅크도. 그렇게 해서 이 두 종목은 같이 묶어서 해석하는 걸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종목군들도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 이런 쪽의 상한가 부분들, 그런 수익 범위들을 잡아내시려면은 아무래도 어떤 부분이 설정이 돼야 돼요. 아무래도 검색기 기준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직접. 그렇게 해서 검색기도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윤정두 검색하셔서 밑에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검색도 좀 하셔가지고
유튜브 누르시면은 동영상 전략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전략도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참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V930 그다음에 1000-1 또 1000-2 1300 이런 기준에서 검색기에 지금 다 포착돼서 나와 있거든요. 나는 좀 보수적이다라고 한다면 종목이 여러 개 나올 때는 수치를 높여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기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V 1300의 기준에 에코프로 BM이 나와 있고, 그리고 V1000 기준에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DX, 그리고 카카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V1300의 기준에서는 보수적으로 이제 놓고 보시는 분들 기준 같은 시간대에 1300은 에코프로 BM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금 지금 31만 원까지 올라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 수익 범위들의 기준을 잡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에코프로 BM이 30만 5,500원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에도 검색기는 떴단 말이에요. 검색기 주세요 하고 오시고 또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메인 화면에 이렇게 있어요.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셔서 종목을 하나 매매를 하더라도 잘 대처해서 매매하고, 어제처럼 엔캠에서 좀 실패가 되더라도 대처를 잘해서 어제 뭐 손절하고 그럴 내용의 종목은 아니라고 그랬죠. 손바뀜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제 기관이 팔았지만 외국인들 쪽에 편입 설정 범위가 있었고 나쁘지 않다. 전화 주시고 함께 하십시오. 카카오페이 전략 올려놓습니다.